오늘은 주택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월 데이터가 모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쭉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연준은 사실 기준금리죠. 정책금리를 통해서 시장금리, 장기채 금리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시장금리가 미치는 모기지금리라든지 금융시장 전반에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시장, 특히 장기채 시장에 있어서 연준이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이 둔화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물가 자체도 주거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임대료는 물가지수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08년도에도 경험했지만 모기지 시장의 건전성은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연준의 관심은 사실 주택, 부동산, 자산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택시장이 무시할 수가 없죠.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건설업자라든지 금융, 소매 등 여러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물론이고 소비자 지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현재는 기준금리를 올렸고 제약적인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택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조정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차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낮은 재고 그리고 높은 금리로 거래량은 줄였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일정 기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는 빠르면 6개월부터 길면 2년까지 그 시차에 적용되는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직전에 팬데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전례 없을 정도로 재정 지출을 써가면서 초과 저축을 뿌렸죠. 이런 유동성의 효과로 그 시기가 더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추후 정리를 쭉 해드리겠지만 최근 5월 데이터로 확인해 본 바로 의하면 재고 증가의 모습이 나왔고 더불어 수요 감소 징후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가격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만약에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경기 전반의 둔화라든지 위축, 고용 감소의 여파와 맞물리는 시즌과 더불어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에서 주택 부동산 시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6월 주택시장 지수는 43으로 예상 45를 하회했고 기준선을 하회해서 지금 위치에 있죠. 주택시장 시주는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4.0이니까 시차를 두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6월 24일자 모기지 신청 현황 보시게 되면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가 6.86%입니다. 뒤에 연한 파란색이 모기지 신청 지수인데 지금의 지수가 사실 08년대보다 낮은 수준을 위치를 하고 있어요. 주택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08년도 서프라임 사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낮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의 레벨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여실없이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모기지 신청 건수에 대한 변화 보시면 YY로 12% 정도 감소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 현황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부동산 시장 경기가 정상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거래량 속에서 나타난 가격이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은 이 가격이 모든 것을 지금 덮어버린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 구입자들의 조건 지수가 있습니다. 24년 5월 기준으로 42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의 위치가 80년대 기록된 이후에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80년대에 떨어졌을 때 모기지 평균 금리가 12에서 19%였는데 지금은 7% 남짓이잖아요.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 구입자 조건 지수는 유사하게 떨어졌습니다. 3, 4년 전, 20년 이후의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80% 수준까지 대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주택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주택 구입의 능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신규 주택 판매 먼저 보게 되면 5월달 61만 9천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63만 4천에서 69만 8천 채로 일부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보시면 추이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YY로 보시면 마이너스 16.4% 기록을 했고 쭉 감소를 했죠. MOM도 마이너스 11.3%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중립가격은 MOM-0.1% 하락을 해서 41만 7,400불 기록을 했습니다. 추이 보시면 가장 고점을 찍었던 게 22년 10월 달이고요.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전체 추이를 놓고 봤을 때 YY로 마이너스 0.9% 감소를 한 위치고 23년 4월부터 하락 구간에 진입을 했죠. 이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일시적인 변동성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추이 자체는 추세 반전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인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격 하락은 사실 닷컴 버블 때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던 현상이거든요. 08년도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신규 주택가격 평균값은 52만 불로 기록이 됐고 MOM 3.2% 상승을 했습니다. YY도 4.9% 상승을 했고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는 감소를 하고 있고 가격 자체도 둔화 및 소폭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5월 신규 주택 재고가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판매 속도를 놓고 봤을 때 9.3개월분의 공급 물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이 여기죠. 빨간 선이 63년 집계 이후의 평균 레벨입니다. 6개월이 평균인데 지금이 9.3이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위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신규주택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신규주택 건축허가 보시게 되면 추이 자체가 꺾였고요. 착공 건수 마찬가지입니다. 완공 건수는 증가하는 패턴이 나왔지만 신규주택 건설 중인 주택 건수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감소하는 패턴이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주택 완공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 중인 주택 건수는 이미 꺾였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이 신규주택 재고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10에서 20%밖에 차지 않는 신규주택 추이가 이런 모습이고 나머지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주택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5월 기존주택 판매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왼쪽 차트 파란 선 보시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지금의 기존주택에 대한 판매는 1년 이상 연간 400만 건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낮은 레벨이거든요. 지금 23년 10월 달 400만 건 이하로 떨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385만 건을 기록했던 게 있는데 이게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위치니까 지금의 기존주택 판매 거래 건수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 수준인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고 YY도 2.8% 감소를 했습니다. 거래량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주택은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왔고 신규주택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신규주택 위주로 거래가 좀 있었지만 그마저도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 건수, 착공 건수, 완공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완공 건수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건설 중인 주택 건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존 주택은 계속 거래가 줄고 있지만 가격 자체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존주택 중간가격이 41만 9,300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MOM 3.1% 상승, YY 5.8%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직전 달이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지만 큰 의미는 없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기존 주택 재고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5월달 기준으로 128만 채로 집계가 됐는데 MOM 6.7% 증가한 수준이죠. 일부 바닥을 찍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1년 전보다 18% 이상 증가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도 절대 레벨 자체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기존 주택 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는 가격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게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으로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5월 기존 주택 매물의 등록을 현재 월별 판매 속도로 볼 때는 3.7개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판매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에 너무 절벽이었던 기존 주택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수요를 충족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기존 주택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증가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정도의 그런 증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때 당시가 24년 2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게 2.9개월이었습니다. 근데 23년 2월 달, 1년 전이 2.6이었는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럼에도 2.6은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던 수치거든요. 지금 레벨이 현저히 낮은 재고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 YY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0.9%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소폭 완화되거나 둔화되는 패턴이 나오더라도 규모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고, 기존 주택은 아까 보셨듯이 압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거래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의 주택 부동산 가격 지수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달은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YY 6.28% 상승하는 것으로 이 전고점에서 소폭 꺾였는데,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MOM 추이로 보게 되면 1.17% 상승을 했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개 도시로 좁혀보더라도 YY 7.15%, MOM 0.38% 상승입니다.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연방주택기금의 주택가격 지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주택가격 지수가 이렇게 견조하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택은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지금의 왜곡된 가격이라는 점을 봐야 되고, 과거 경기 침체 시기와 유추를 해보면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상한 패턴도 아닙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양상과 주택가격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사태였기 때문에 양상이 조금 다르지만 이 부분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경기 침체에서 주택 판매의 거래량은 동일한 패턴, 저조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현저히 과거 경기 침체와 유사한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기존 주택 판매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재고가 늘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될까,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존 주택 재고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을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잠정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MOM으로 마이너스 2.1% 감소했고 YY로 6.6% 감소를 했습니다. 70.8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컨센이 0.5% 증가를 전망했었거든요. 상당히 크게 하회를 한 부분이 있죠. 지금의 70.8을 기록한 위치는 20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고요. 잠정주택 판매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택 시장에서의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재고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량이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잠정주택 판매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다는 것은 주택 구입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수요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부동산 시장의 추세와 패턴은 본격적으로 회복하거나 확장하는 구간이 아니고 전반적인 둔화나 위축 추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잠정주택 판매의 이 레벨 자체를 차트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위치가 여기죠. 이 잠정주택 판매라는 것은 1, 2개월 뒤에 기존 주택 판매 통계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행지표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위치는 팬데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해놓고 보면 01년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들보다 더 떨어져 있는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잠정주택 추이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경기 둔화 위축되는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불어 신규주택 공급이 급감을 하면서 주택계약 매물 데이터도 빠르게
철회가 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주택시장 냉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 주택 부동산 시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낮은 재고와 높은 금리로 거래량이 감소를 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던 게 지금의 모습이었고요. 당연한 게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지금 갈아타게 되면 높은 고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죠. 따라서 기존주택 매물이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기존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신규 주택 가격은 소폭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패턴도 나왔습니다. 물론 주택 재고 물량 차이도 있었고요. 따라서 전체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거래량이 없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고, 높은 모기지 금리와 낮은 주택 재고로 전반적으로 위축된 주택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를 가격이 상쇄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는 재고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여기에 잠정주택 판매가 급감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수요 감소 징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전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내막에는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요구 물량이 일부 출회를 한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기존 주택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타이트함이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가격 상승 추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타이트함이 충분히 해소가 된다면 가격은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당분간은 기존 주택 매매자들이 주택가격 상승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이게 곧바로 판매량 증가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급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의 여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공급과 수요의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 몇 달 안에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을 전망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선행 데이터인 잠정주택 판매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분을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 경기가 확장세, 강세 전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주택시장이 둔화되거나 위축,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사하는 바는 물가 측면에서는 주거비가 안정될 것이다. 주거비 임대료는 물가지수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더불어서 경기 전반의 고용 감소와 함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주택 부동산 시장 동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